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에 나온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보 마그네틱,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히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사님께서도 꾸준하게 좀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좀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수주 공시가 뭐 계속해서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기존에 비해서 좀 규모는 작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업이죠. 이제 탈철 장비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데 절대 철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철을 없애주는 그런 이제 장비를 이번에 또 중국 업체 쪽에 좀 납품했다라는 이제 전자공시가 떴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또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주가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대보 마그네틱이 한 증권사에서도 좀 좋게 평가를 내렸던 게 장비 회사긴 한데 또 최근에 소재 임가공 사업에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매출액이 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 좀 눌러주고 있는데, 이럴 때를 이용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숫자와 좀 성장성이 좀 같이 보이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여전히 좋은 투자 의견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SK 바이오팜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쓰나 싶었는데 또 지금 좀 약해졌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오미크론이 좀 완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 임상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환자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 자체도. 근데 오미크론 이슈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결국 아마 이제 오늘 사실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는 그런 모습도 일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오늘 빠르면 이제 오늘 같은데 그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도 미국에서 이제 승인받을 거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제약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백신주나 치료제나 아니면은 뭐 진단키트한테는 좀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26억 원 규모 한 매출액 대비 한 10% 정도 되거든요. 세노바 메이트라고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유럽 판매 위한 완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3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독일, 덴마크, 스웨덴에 이미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또 영국까지 지금 출시가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 데이터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SK 그룹을 딱 하면 바이오 사이언스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바이오팜은 굉장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 SK 바이오팜이 신약 개발하는 이제 전문 업체로서 앞으로 가치가 저는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FDA 승인받은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기술력은 입증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FDA 허가를 또 받기 위해서 다양한 또 치료제, 특히 희귀 뇌전증 치료제로 지금 개발 중인 게 카리스마 메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을 연내에 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도 참석을 하니까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SK 바이오팜 살펴봤고, 이어서 SK 스퀘어인데요. 여기는 내부자 거래도 내부자 거래지만 이사님께 처음으로 SK 스퀘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서 그 뷰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제 좀 거래 재개 이후에 계속 좀 주가 밀리다가 좀 바닥 찍었나라는 느낌도 뭐 좀 이른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느낌도 있긴 합니다. SK 스퀘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SK 스퀘어를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뭐라고 했냐면, 분할 전에는 이게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니까 한 적게는 85,000원 정도를 좀 적정 주가로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정도 선에서는 좀 비중 오히려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적정 주가니까. 근데 네. 실제로 첫날 찍었어요. 네. 찍고 나서 이제 이게 6만 원까지 빠졌는데, 6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또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4천억도 약간 블록딜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급이 이제 꼬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물량이 쏟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기업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건 수급 이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만 한 7천 원까지 빠졌지만 오히려 이거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더 모아야죠. 실제로 지금 SK 스퀘어의 윤 그 CIO 분, 그러니까 재무 담당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12월 16일 날 5만 7,200원에 샀어요. 네. 급 나갈 때. 오히려 2,000주를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장내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어떤 주가가 빠질 때 이게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인지 단지 수급 이슈인지 이걸 명백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대응이 되는데 스퀘어는 아무런 가치 절하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이런 수급 이벤트. 거기다가 SK텔레콤은 배당을 주는데 스퀘어는 배당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왕에 배당 받자. 이제 또 텔레콤으로 더 몰려갔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매수 기회예요, 이거는. 근데 자꾸 이제 빠지니까 보니까 SK 스퀘어를 어떤 제가 지난주였나요? 한번 봤더니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려 계시니까 너무 답답해 하셔가지고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절호의 매수 찬스 아니냐 그렇게 좀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SK 스퀘어 또 이 내부자까지 매수가 들어갔다는 건 좀 강력한 바닥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좀 심한 편인데 SK 스퀘어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만약에 SK 스퀘어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거면 자회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을 해야죠. 뭐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뭐 11번가 이런 기업들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 걱정하는 거지 이 기업들 자체 지금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스퀘어 뭐 여전히 뭐 8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야 된다.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CIO가 샀다고 하니까 꼭 되게 할인된 가격에 스톡옵션 사듯이 산 것처럼 느껴지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돼서 못 사겠다라는 입장인데 오히려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54,000원 바닥 찍고 이제 또 6만 원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적정 가치까지는 또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으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픽해 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사실 뭐 이게 꼭 추천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좀 답답해서 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애널리스트도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첫 번째가 이제 최근에 급락해서 이슈가 됐던 코스맥스. 뭐냐면 오늘 사실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코스맥스 이제 이스트라고 중국 법인을 갖고 있는 중간 지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나 봐요. 이제 한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더블 카운팅이라 그러죠. 이중 상장. 이거에 대한 또 리스크.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본업 자체는 사실 지금 문제는 없어요. 중국 화장품 시장도 여전히 성장하고 특히 코스맥스에 되게 유리한 환경인 게 왜냐면 중국의 중저가 시장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이 중저가 회사들이 대부분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코스맥스에 많이 맡겨요. 코스맥스가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ODM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업황도 좋고 한데 그리고 중국 화장품이 또 최근에 법이 좀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제조할 때 제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맥스한테는 되게 유리한 이슈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또 지주회사 또 체제로 가서 또 이중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개인 투자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거. 그 이슈가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폭락을 했는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거기도 적어놨지만 지주사 할인을 해도 적정 주가가 14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설사 상장을 해도.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싼 건 맞는데 근데 저 같아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대주주한테 뭐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소액주주를 좀 우리는 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코스맥스 좀 대주주 분이나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소액주주를 생각한다면 이 중국법인 상장은 좀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게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아직 회사에서는 뭐 정확하게 뭐 한다 안 한다 언급한 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의사 표현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코스맥스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런 이슈가 불편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기업 가치가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4만 원의 적정 주가인지는 또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이 이슈 때문에 저도 역시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상장 이슈가 있으면 찬물 끼얹기 마련인데 주가 상황이 워낙 안 좋았는데 또 관련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8월 이후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더라도 정정 주가 14만 원이다. 근데 딱 14만 원이 연고점 수준이네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코스맥스 살펴봤고 이어서 그 두 번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종목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회사가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어떤 이제 약간 이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JC 케미칼인데 뭐냐면 네. 바이오 디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연료죠. 근데 이제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예. 이제 디젤 차량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는데 디젤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 디젤이다 보니까 디젤차 수요가 만약에 줄면은 당연히 매출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좀 요소수 사태 이후로 많이 빠지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고 또 특히 이제 어차피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가 되니까 이제 경유차는 당연히 어느 정도 나중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유를 이용해서 또 발전도 하는데 이것도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리스크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바이오 연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그린플레이션에 들어보셨겠지만 그린플레이션 하면 당연히 뭐 석탄, 석유 안 쓴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유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난리가 났어요. 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까지 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걸 다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플레가 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 디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연료고 어차피 한 번에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디젤 차도 어차피 계속해서 감소를 하더라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매년 2% 감소를 하더라도 바이오 디젤 혼합률이라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이 바이오 디젤을 섞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비중이 3에서 8%까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은 크게 리스크 자체가 사실 없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 그런 너무 먼 얘기 가지고 지금 이제 앞당겨 가지고 이번 요소수까지 터지니까 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쨌든 이 회사는 친환경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또 지금 PER 7배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한번 네. 보고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C케미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 APTC에 대해서는 진짜 짧게 어제 11% 급등해 버렸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앞으로 좀 많이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삼성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출 비중이 99%가 하이닉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와가지고 전자공시 공급 계약이 있어요. 설명해드린 네네. 기업인데 어쨌든 이 기업은 계속 하이닉스가 투자 늘어나면 좋고 오늘은 어쨌든 보유는 하시되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급등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좀 장기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S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중심은 이미 반도체로 많이 쏠려 있고 네. 오늘도 뭐 반도체가 주인공이 되겠죠. 그리고 IT하고 어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IT가 일단 갔고 IT가 버티면요 시장도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2차 전지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2차 전지 요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까지 좀 딜을 받쳐주면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면서 시장도 다시 한번 3천 이상으로 레벨업 될 것 같고 아무튼 연말 되기 전에 그 삼성전자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요. 네, 오늘 네. 한번 팔자를 한번 8만전자로 다시 한번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아까도 제가 코스맥스 얘기해드렸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거래소하고 저기 여당 쪽에서 어쨌든 이런 이중 상장 있잖아요. 뭐 지주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이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바라는 건 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그런 걸 못하게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좀 그런 걸 보전받을 수 있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법안이 좀 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 좀 투자분들이 좋은 뭐 이렇게 좀 괜찮은 기업들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그렇죠. 장기 투자하는데 자꾸 이렇게 뒤통수 맞아 버리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투자에 대한 조언들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또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나가주다 보니까 여인사님의 얼굴빛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